네, 드랍 더 비트 팟캐스트 네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팟캐 호스트 양일수고요. 오늘은 이런저런 채식 관련 모임에서 여러 번 뵀던 신지우 씨와 대화를 나눠봤고요. 지우 씨는 사회생활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신 편이고 그리고 남성분들이 대다수인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거기다 채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경험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연애 관련 얘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 에피소드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게스트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좀 독특하다, 혹은 멋있다, 혹은 매력이 넘친다, 혹은 재밌는 스토리를 가졌다, 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사실 가진 건 없지만 한번 연락을 해서 시도는 해볼 수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그럼 오늘의 게스트 신지우 씨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헤드셋 좀 잘 어울리시는데? 머리 잘라서 그런 거. 그런가? 머리는 되게 짧게 자르셨네요. 네, 이 정도로 짧게 자를 생각은 없었고 네. 좀 약간 이렇게 뚜껑이 귀를 덮는 정도 하려고 했는데 약간 그 선생님이랑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구나. 네. 그럴 때 좀 짜증나는데, 특히 미용실에서. 어쩔 수 없죠. 머리는 어차피 또 기니까. 이게 채식해서 사람이 참 순해진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머리 잘못 잘라가지고 한번 울면서 나왔는데. 아까 그냥 약간 조금 울고 싶긴 했는데 그냥 울어서 머리가 기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렇죠. 거기 핸드폰에 지금 에세이 하나 써오셨어요? 여기서 낭독하시려고. 그건 아니고 갑자기 막힐까봐 대충 간략하게. 자기소개 그런 거 써주셨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한 거에서 어떤 일화를 얘기할 건지 그런 것. 근데 준비 열심히 하셨구나. 아니요. 아까 지하철 타고 오면서 했어요. 그랬어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네, 녹음하고 있어요. 아하. 자, 오늘은 제가 채식 관련 일을 할 때 제가 저 지금 혼잣말 다시 관객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채식 관련 일할 때 이제 제가 모임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처음 만난 이제 신지우 씨를 모셨습니다. 지우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자기 소개를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18년 4월 3일부터 지금까지 채식을 하고 있고 남자가 극도로 많은 환경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사회생활까지 약간 10년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극도로 많은 직장에서 그렇군요. 어떤 직장인지는 공개를 하는 게 어려우시죠? 네, 아주 보수적이고. 그렇군. 그러면은 거기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만 7년을 했고요. 7년이요? 네, 만 7년을 했고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더 한 것 같아요. 7년 6개월. 7년 6개월? 네. 되게 오래 하셨네요. 그렇죠. 근데 저보다 오래 하신 분도 더 많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거의 부모님 세대 20년, 30년. 그렇군요. 사회생활을 벌써 나이는 저랑 비슷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생활을 벌써 7년 반째 하고 계시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채식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그 얘기를 일단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비건 채식하고 계세요? 네. 비건이 일단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 모르는 분들이 듣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제가 비건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게 있어요. 왜냐면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금 그 식품 첨가물에 들어간 거라던가 그런 것 정도는 다른 사람들하고 먹을 때
같이 먹긴 하는데 비건은 동물성 식품이라던가 동물성 이런 뭐라지 옷, 가죽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고 화장품을 사용할 때도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보통 비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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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는 일부 지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비건 지향. 비건 지향. 네. 좋은 단어죠. 네. 비건 지향, 채식주의자. 채식주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처음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채식 자체는 처음 한 건 아니고요. 계속 혼자서 조금씩 도전을 했는데 늘 실패를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육식의 종말을 읽고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고기 안 먹어 이러고 한동안 고기를 안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일시적인 충격이어서 이게 제 신념을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 치킨 좋아하고 피자 먹으러 가고 이러니까 저도 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그냥 육식을 하면서 살다가 제가 작년에 뉴질랜드를 갔다 왔거든요. 네. 이제 제가 채식을 늘 이제 실패하면서 했던 생각이 먹는 거 어차피 우리가 그냥 동물한테 경각심과 미안함만 가지고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늘 해왔어요. 인도적으로 사육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작년에 이제 뉴질랜드 딱 생각하면은 이렇게 초원에 막 소들이 막 방목되어 있는 그런 풍경이 상상이 되잖아요. 네. 그런 풍경을 실제로 보고 진짜 얘네들 행복하게 사는구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육되는 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니까. 그래서 되게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농장을 갔는데 그 송아지들 무리가 있었어요. 그 송아지들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어떤 애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조금 뒤로 주춤주춤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저를 보고 신기해서 이렇게 좀 호기심을 갖거나 다가오기도 하고 이러는 게 되게 사람 아이들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걔네도 저를 보고 있고 저도 제 눈으로 걔들을 보니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도적으로 동물을 키운다는 게 뭔가 인도적인 육식이 뭔가 얘네 어차피 먹으려고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게 인도적인가? 얘네는 분명히 자기가 고기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네. 돌아왔는데 그러고도 이제 그냥 고기 먹기 찝찝한데 이러면서 살다가 제가 이제 4월 2일에 엄마를 모시고 엄마가 한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맛있는 한우집에 가서 밥을 사드리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고기가 너무 이게 사람 먹을 음식 같이 보이지가 않고 그냥 살덩어리 그냥 피 그냥 이런 것만 보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고기를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고기만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새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럼 새우는 먹어도 될까 싶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생새우를 되게 좋아했어요. 생새우. 그 부산에 옛날에 제가 살던 곳 동네 근처에 새우를 생으로 까가지고 이렇게 회로 먹는 데가 있었거든요. 네. 그냥 썰어서 먹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통 이로 깨물어서 먹었어요. 까서 살아있는 새우를. 근데 제가 그 새우를 예전에 먹다가 이렇게 그 새우를 딱 깨물었는데 이 새우가 껍질을 벗겼어도 살아있으니까 얘가 힘을 이렇게 빡 주는 거예요. 새우가 힘을 줘요? 네, 그러니까 일단 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깨물면 사람도 살 이렇게 힘 딱 들어가잖아요. 네. 아야 하면서 새우도 이렇게 아야 하면서 이렇게 힘이 딱 들어가는데 어떤 느낌일지 그 느낌을 받은 순간부터 제가 생새우를 못 먹었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해물도 같이 안 먹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육식의 종말이란 책을 읽고 약간 좀 충격? 네, 많은 생각이 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책이 어떤 내용인가요? 왜냐면 제 주위에도 그 책을 읽고 네. 약간 채식을 시작하게 된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그 책을 안 읽어봤어요. 저도 읽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고. 대략적으로 어떤 아, 내용인가요, 그 책이? 일단 그 환경 위주로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환경,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쓰이는 물의 양과 그냥 우리가 식물을 기르는데 쓰이는 물의 양,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의 음식을 만들 때 육식이 더 효율적인지 채식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닭이라던가 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육되고 어떻게 죽임당하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그냥 가감없이 책에 써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소를 사육하는데 드는 물의 양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저도요. 그 비슷한 수치를 제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 햄버거 하나를 만드는데 네. 드는 물의 양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샤워를 하는데 쓰는 물의 양이랑 비슷하대요. 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채식을 시작을 하셨군요. 네. 그게 잠시만 그러니까 그 한우가 올해 4월이라 그러셨죠? 네. 4월 2일입니다. 4월 2일. 네. 그렇죠. 그 날짜는 기억을 하게 되죠. 저도 작년 9월 10일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식당을 걸어 나와서 네. 나와서의 그날 하루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이걸 정말 해야겠구나. 어떻게 해야지? 그때 집에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네. 그냥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기를 내가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된다면 왜 먹어도 되는 거지? 네. 되게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셨네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겐 먹을 권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대단하네요. 그래서 바로 그날 내일부터는 네.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약간 이렇게. 네. 그날 이제 엄마랑 먹으니까 먹기는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원래 근데 고기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저도 그 집 한우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집 한우를 제가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날따라 못 먹겠는 거예요. 진짜 맛이 안 느껴졌어요. 그냥 질기고 그냥 그 동물의 냄새 그것만 나고. 그러면 이제 채식을 하게 되셨고 그 사실을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네. 그 과정은 좀 어땠나요?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일단 처음에는 바로는 얘기는 안 했어요. 바로는 얘기 안 했는데. 누구한테도? 네, 왜냐면은 제가 예전부터 채식한다고 말했다가 실패한 적도 많고 이래가지고 좀 그냥 스스로 좀 이번에는 진짜 진지하게 내가 확실해졌을 때 말을 하자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아무래도 제 주변에 채식인이 거의 없었으니까 채식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뭔가 고립이 될 것 같았어요. 인간 관계에서. 네. 어쨌든 사람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도 야 우리 밥 한 번 먹자 이러는데 그만큼 먹는 행위는 우리한테 이미 어떤 깊은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네, 대접할 때도 이제 네. 사람을 대접할 때도 음식을 대접하고.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안 하고 그냥 티 안 냈던 것 같아요. 고기 이제 먹으러 갈 때 고기만 안 먹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 직장에서 점심을 다 같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제가 그 고기에 손을 안 대니까 왜 자꾸 고기 안 먹냐고 막 그런 말을 하니까 네.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채식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도시락을 먹겠다라고 일주일 정도 하다가 얘기를 했던 거. 그럼 회식엔 참여를 안 하고? 아, 회식이요? 회식은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게. 그럼 거기 가서 도시락을 나는 먹겠다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아, 점심을 같이 먹어서 네. 점심 때 도시락 먹겠다 한 거고 네. 회식은 어떻게 하냐면 회식은 이제 가기 전에 그 식당이 결정되잖아요. 네. 그럼 그 식당에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뭐 고기가 안 들어가는 메뉴가 있는지 물어보고 아니면은 뭐 중국집이나 뭐 그런 데가 잡혔을 때는 혹시 고기나 뭐 이런 걸 다 빼고 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그냥 조금 편하게 가는 편이고 없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저 혼자서 이제 퇴근 시간이 다가올 때 간식이라도 좀 먹고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휴, 힘드셨겠네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 네. 아, 근데 이 방법은 원래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인스타그램에 채식하는 분 중에 도담도담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인스타에 올렸어요. 직장인 채식인이 회식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가서 아무것도 손도 안 대고 있었어요. 그냥 공깃밥만 시켜서 먹고 있고 밑반찬이랑. 저희 어머니도 제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고기를 좀 최소한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모임 같은 데 나가면은 자기가 막 터득을 했대요. 고기를 안 먹는 방법을 자기만의 일시일시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뭔데 물어보니까 고기를 자기가 막 구워주면은 먹으라고 사람들 접시 앞에 놔주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먹기 바빠서 구워주는 사람이 먹는지 안 먹는지를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막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면서 막 좋아했는데 각자 다 생존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군요. 생존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직장에서는 그렇고 결국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친구라든지 네. 가족이라든지 네. 가족 먼저 할까요? 가족들은 제가 채식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저희 집은 안 좋아해요? 네, 고기를 정말 정말 좋아하고 해산물도 정말 정말 좋아하고 모든 반찬과 모든 김치와 모든 국에 액젓이나 젓갈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을 때는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맛이 안 난다 이러면서 보는 앞에서 넣으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진짜 안 먹을 거야 이러면 알았어 안 넣을게 해놓고 저를 속인 채로 넣으시는 거죠. 몰래 액젓 같은 거를. 그럼 저는 이제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따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혼자 살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룸메이트랑 같이 따로 독립해서 살고 있고 집에는 가끔 가는데 그때 집에 가끔 갔을 때도 제가 음식을 따로 해먹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겠죠. 네, 저희 집 분위기가 좀 다 같이 먹을 음식을 한 번에 만드는 그런 분위기라서 저 혼자 요리를 해서 따로 먹으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는 그냥 쌈채소라던가 이런 걸 먹고 저번에 갈 때는 콩고기를 제가 다 챙겨갔어요. 그 콩고기 장조림 이런 거. 맛있겠다. 네. 그거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로 동생한테 채식을 한번 이제 영업을 해보려고 네. 동생한테 야 이거 맛있지 않냐 먹어봐 이랬는데 네. 동생이 맛없다 그래서 네. 조금 상처받았어. 난 맛있던데. 콩고기로 장조림 해볼 생각은 저도 한 번도 못 해봤네요. 그 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걸 사가신 거예요? 네네. 저 그건 먹어봤어요. 네. 그거 그냥 막 되게 맛있진 않고 그냥, 그쵸, 그냥 반찬 대용으로 가끔 먹으면 괜찮죠. 그때 캔을 한 5개 가져간 것 같아요. 그 뭐지? 베지타임 그 참치 캔 같은 거랑 찹스테이크 2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거랑 그 채식 진미채 그건 못 먹어봤어요. 네. 그래서 요리 안 하고 그냥 내가 가져온 반찬으로 밥 먹고.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벌써 채식한 지 꽤 되셨잖아요. 이제 6개월이죠. 그러니까 6개월이면 짧은 시간 아닌데 네.
그 정도 시간이면 이제 가족들이 한 수 물려줄 타이밍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아 그래 제가 정말 이게 진지하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뭐 지우 이번 오랜만에 집에 와서 밥 먹으니까 반찬 뭐 한두 개 정도는 해주자. 막 이렇게 나올 법도 한데 어떤가요? 지금은 상황이. 근데 제가 일단 이미 독립을 해서 7년, 8년째 살고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가족을 자주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밥 먹을 일이 몇 번 없어요, 1년에. 그래서 그냥 채식하면서도 가족들이랑 밥 먹은 적이 한 두세 번밖에 아 진짜요? 네,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 자주 밥을 먹을 기회가 없으면 사실 네. 따로 반찬을 만드는 것도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네네. 저희 집은 약간 지금 집에는 저랑 부모님 이렇게 세 명이서 사는데 아빠는 뭐 밖에서 식사하는 일이 많으니까 거의 엄마랑 저랑 둘이서 반찬을 해결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집 반찬은 사실 거의 채식이거든요. 네, 김치 빼고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밥 먹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서 아무튼 지우 씨는 힘드시겠네요. 근데 뭐 자취하시니까 이제 집에 갈 때 말고는 네. 그냥 해 드시니까. 네네. 저는 요리를 좋아하고 또 잘해서. 아 잘하세요? 네. 그거는 본인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객관적인 평가인가요? 객관적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요리를 해줬던 친구들은 다 맛있다고 했고, 너랑 살면은 진짜 채식 가능하겠다. 친구가 맛있다고 하면은 맛있는 거죠? 잠시만요. 제가 제 친구들한테 요리를 해줬을 때는 맛이 없었다 그랬으니까 친구들은 솔직하게 평가를 해주니까 정말 맛있었나 네. 보네요. 네네.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저는 토마토 소스를 정말 잘 만들어서. 아, 만드세요, 실제로? 네. 토마토 껍질 까가지고? 네. 오, 대박이다. 근데 되게 힘들어요. 두세 그 노동이잖아요. 시간. 네, 진짜 힘들어요. 저 그 옛날에 유럽 여행할 때 이탈리아에서 잠깐 알바했었는데 네. 가정집에서 잠깐 일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루 종일 뭘 했냐면은 토마토를 젓는 밭에서 맞아 토마토를 밭에서 한 몇백 개인지 몇천 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엄청 많았어요. 그냥 모든 시야가 빨갰어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일한 거 맞아요? 근데 농장집이어서 아, 막 포도나무도 있고 막 토마토도 기르고 막 다 있었어요. 호박도 있고 어쨌든 오늘은 막 토마토를 하는 날이래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토마토를 하는 날이 뭐야 도대체. 그래서 한 몇백 개 몇천 개를 따가지고 그걸 다 까고 그리고 그 뭐지? 국물은 또 국물 따로 보관해서 나중에 쓸 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또 국물 따로 하고 으깨서 그 토마토 그 으깬 거는 또 따로 보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지하 창고에 넣어놓는데 아무튼 그게 진짜 엄청난 노가다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도전했을 때는 다시는 안 만든다고. 저는 그게 한 30분이면 되는 요리인 줄 알았는데 2시간이 딱 걸리더라고요. 혼자 먹을 양을 만드는데. 그래서 다시는 안 한다 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럼 토마토를 그렇게 소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퓨레? 토마토를 네. 직접 사서 껍질을 까가지고 양파랑 볶고 그러다가 토마토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조리는 거죠. 그걸로 뭘 해먹어요? 올리브 오일을 많이 넣어야 돼요. 어. 올리브 오일을 정말 많이 넣어야 돼요. 그걸로 그럼 그게 그 자체가 요리예요? 아니면 그걸로 나중에 소스 베이스로 쓰는? 그래서 이걸로 보통은 파스타를 해 먹는데 빵에 발라 먹기도 하고 그냥 크래커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크래커 위에는 아직 안 올려 먹어봤어요. 맛있겠네요. 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에 또 만듭니다. 제 친구에게 주기 위해. 근데 참 요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 것 같긴 해요. 저도 채식 시작하고 나서 네. 매번 밖에서 사 먹을 수 없으니까 제가 먹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웬만하면 만들어 먹는데 정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작업인 것 같아요. 요리가. 맞아요. 근데 이제 요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뭐 된장국이라든가 뭐 순두부찌개 이런 간단한 것들은 빠르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20분? 아 진짜요? 네. 전 아직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매일 거의 하니까 요리를. 알겠습니다. 이제 가족한테 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친구들 그나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사이가 친구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친구 중에 하나는 나는 3개월 동안 해봤는데 못하겠더라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너 어떻게 했는데 이러니까 3개월 동안 샐러드만 먹었대.
그래서 아 그랬구나. 샐러드로 하면 나도 못하겠다 이랬는데 보통 친구들은 되게 우호적이었어요. 저의 채식에 대해서 왜 안 먹어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너 채식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친구들이 고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있어서 그럼 우리 이제 만나면 뭐 먹지? 이렇게 고민을 좀 하길래 이제 제가 채식 식당 몇 군데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만족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후배들은 제가 채식을 한다고 하니까 왜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제가 그냥 느꼈던 이야기들 그리고 채식을 하면서 생겼던 몸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저도 해볼래요 이러면서 이제 저를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이제 주말에 연락이 와서 선배 제가 지금 오늘은 어디 쪽에 있는데 채식 식당 추천해주세요 이러면서 네. 채식하기 앱 역할을 하고 계셨군요. 네, 주씨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 핸드폰에 지도 앱에다가 따로 또 표시를 다 해놨거든요. 그거 공유 좀 해주세요. 네. 근데 그거 거의 채식 한 끼 앱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채식 한 끼 앱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뭐냐면은 그냥 지도 어플인데 채식 식당을 알려주는 지도 어플이에요. 자기가 자기 위치 기반으로 해서 반경 뭐 1km, 500m 이렇게 근처에 있는 채식 식당을 알려주는 앱이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우호적이고 네. 저로 인해서 채식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네네. 항상 저한테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친구들이 채식의 좋은 점을 알고 채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채식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막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내가 좋다고 생각한 거를 남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우 씨가 이제 친구들이 지우 씨한테 채식 왜 해라고 물어보면 지우 씨가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그 대목에서 살짝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질문을 당연히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채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몇 번 받고서 이제 느낀 거는 이게 그 사람한테 설교를 하는 거랑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사람을 위한 마음에서 정보를 주는 거랑 약간 한 끗 차이잖아요. 네. 자칫하면은 그 사람한테 설교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정보를 다 쏟아내는데 치중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조율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일단 그 친구니까 알잖아요. 이 친구가 평소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깊이의 대화를 좋아하는지. 네, 보통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렇게 뭐 채식 왜 물어보면은 그냥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네. 낚시 정말 궁금하면은 정말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네. 그거 괜찮네요. 진짜 궁금해? 그게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건강이나 환경 때문에 동물 불쌍하잖아. 그냥 이러면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1분짜리를 해야 되는지 30분짜리를 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할 때가 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작은 주제로도 토론하기 좋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하고는 길게 얘기를 하죠. 그런 친구들 있죠. 네, 네. 정말 관심 있게 들어준 애들이 간혹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우 씨의 채식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잘 들었고요.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실 때 지금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성비가 남성이 대다수인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시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일단 궁금하고 거기서 여성으로서 겪고 있는 고충들 일단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여성으로서의 느낌과 고충. 네. 일단 여성이라서 이 직장에서 정말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직장에서 여성에게 배려를 해준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저한테 어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때가 더 많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충이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 회식을 갔었거든요. 회식을 갔는데 그 회식 자리에 이제 저는 이제 막내니까 막내가 이렇게 주문하기 편한 끝자리에 앉아서 술이나 음식이 떨어지면 손들어서 바로바로 주문해야 된다고 선배한테 배웠거든요.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선배가 시켰어요. 그래서 당연히 끝자리에 앉아서 이제 술 같은 거 떨어지면 바로바로 주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욕을 먹었어요. 그 상관한테. 왜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다고. 그래서 왜 거기 앉아 있냐고 하길래 제가 여기서 술을 시키고 고기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기 가서 앉으래요. 저기가 네 자리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이제 높은 분 옆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 되게 좀 속상했어요. 내가 왜 막내의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과 동일한 위치도 아닌데 나는 왜 이 사람 옆에 앉아 있어야 되나? 이유가 뻔하잖아요. 제가 왜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처음부터 싫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직장에서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제가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그 행사 있을 때 꽃다발 증정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제가 막내 생활을 좀 오래 해서, 내가 막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좀 지나서도 계속 시키길래, 막내가 아닌데도 시키길래 그냥 시키니까 해야지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하는 게 더 그림이 좋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렇게 내가 하는 게 더 그림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막내도 아니고 거의 이제 남자 후배들이 한 10명이 넘는데 계속해서 저를 시키더라고요. 꽃다발 줄 일이 있으면. 그래서 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왜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제 밑에 후배가 이렇게나 많이 있고 제가 지금까지 제가 막내라서 하는 줄 알았는데 막내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자라서 하는 거라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꽃다발은 원래 여자가 주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에 이쁜 네가 해 막 이러는데 그 말이 전혀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인가 그냥 예쁜 게 좋은 게 예쁜 게 뭔가 왜 예뻐야 하는가, 여자는 왜 이런 걸 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운동회 같은 거 하거든요. 네. 체육대회? 운동회?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막 전 붙이고 이러는 거는 또 다 여자만 시키더라고요. 상추 씻고 이런 거. 체육회하는데 전을 붙여요? 먹거리 행사 한다고 전 붙이고 순대 썰고. 근데 왜 저희가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늘 대답은 이건 건 여자들이 해야지 이렇게 대답이 오거든요. 이게 몇 년 전 일이죠? 이거는 최근까지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회식 자리에서 그 높으신 분 옆에 앉았던 거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이 나서 그런 일이 없는데 그 먹거리 그거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수 씨가 지금 일하고 계신 그 직장 내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막 이거를 보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면은 네. 뭔가 좀 조치를 취한다던가. 네, 있어요.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나요?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네. 이제 그분들은 제가 매일 보는 분들이 아니고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지만 이거를 제가 바로 그쪽으로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정말 오래 보고 자주 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저한테 여자가 전 붙이는 게 맞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게 어떻게 저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것도 아니다 보니까 보통은 많은 여성 직원분들이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별로 신고할 생각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두고 이제 이 단어를 제가 한국말로는 모르는데 영어로는 이거를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약간 미세 폭력? 아, 그러니까 정말 눈에 확 띄지 않는 폭력인데 마음이 되게 불편한. 세세한 네. 생활 속에 묻어있는 그런 폭력들 있잖아요. 네. 바로 딱 그건 것 같네요. 아무래도 폭력을 폭력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7년 반을 이제 그 직장에서 일을 하셨으면은 네. 그거를 그럼 7년 반 동안 견디신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을 저 같았으면은 제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걸 좀 못 참아요. 네. 그래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은 저는 저를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니까 네. 저 같았으면은 오래 일을 못 했을 것 같은데 지우 씨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저는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이 버틸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은 너무 어릴 때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폭력에 익숙했어요. 폭력이 익숙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불쾌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거나 이게 왜 잘못됐는지 내가 나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버텼다기보다는 그냥 몰라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요즘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한 2년 전? 그쯤부터 페미니즘이 되게 많이 이슈화 됐잖아요. 네네.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막 불편한 게 많았는지, 왜 상처받았었는지,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러니까 폭력이 폭력인지 몰랐던 거잖아요, 처음에. 그쵸. 그걸 뭐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게 처음부터. 당연하다고 배웠고, 음, 네. 그게 너무나 당연한 분위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어요라고 말하면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러다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거는 잘못됐구나라는 그렇게 깨달으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런 적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무실에서 단추가 떨어진 거예요. 셔츠에. 그래서 이거 어디 갔어? 누구 바늘이랑 실 없어?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더라고. 근데 저 없으니까 대답을 안 했죠. 다른 사람이 있겠거니 하고. 근데 또 야, 실이랑 바늘 있는 사람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너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없는데요 하니까 아이씨 여자애가 반지꼬리도 없냐 이러면서 반지꼬리 좀 들고 다니라고 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나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없었는데 그때도 되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짜증나겠다. 그리고 약간 여자들을 이거는 제가 있는 직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장도 다 그럴 것 같아요. 여자를 너무 상품화 시킨다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지요. 제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여자인데 저한테 비슷한 이제 일화를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인턴을 하던 회사에서 옆자리에 앉던 남자 직원이 그 컴퓨터에 스포츠카 사진을 딱 띄워놓고 제 친구한테 여자들은 이런 차 타면 좋아하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아니요 전 테슬라 좋아하는데요 이랬대요. 테슬라 멋있죠. 근데 지금은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걸 알잖아요. 네. 이거는 폭력인 걸 지우 씨가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폭력이 폭력인지 몰랐을 때는 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걸 견딜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옳고 그름을 아니까 오히려 조금 더 견디기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전에는 내가 되게 불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좀 그들이 만든 이런 제도나 분위기에 내가 이렇게 수능을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내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알겠죠.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사실 전이랑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거는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잘못된 일에 대해서 막 혼자서 솔직히 싸울 수 있지는 않아요. 혼자서 막 1인 시위를 하고 투쟁을 하고 어쨌든 저도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잘못되거나 불쾌한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빴으면 기분이 나빴다고 좀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은 조금 사람들이 좀 바뀌나요? 네. 대우가? 네, 근데 이거를 막 진심으로 내가 실수했네, 미안하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알았어 약간 예, 일단락하고. 그냥 얘 건드리지 말자 약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 직장 내에 이제 지우 씨 말고도 여성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몇 명 있어요. 그럼 그분들끼리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 있어요? 네, 종종 하는데 이렇게 뒤에서 생각은 비슷한 것 같은데 행동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곳이 사실 좀 너무 미웠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막 애정을 엄청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좀 애정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올라가고 싶은 자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조용하게 지내고 싶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뒤에서 얘기하면서 풀고 이러면서.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네. 버틸 수 있을 정도 있는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도 전 지금도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전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고요. 그냥 짜증나는 거죠. 근데 매일 짜증나는 것도 좀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저도 좀 유난히 예민한 날 그런 날 좀 짜증이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냥 그런 날이 아니면 그냥 당신들이 그렇지 이러고 그냥 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가 해소할 방법들을 제가 찾았으니까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지우 씨가 지금 좀 유난히 보수적이고 유난히?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여성 페미니즘 사각지대라고 해도 약간 과언이 아닌 그런 직장에 계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요즘에는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그런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요즘에는 뭐 회식도 잘 안 가지려고 하고 일부러 그리고 퇴근도 잘 지켜주고 그런 조짐을 보이는 직장들이 많다고 제 주위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근데 지우 씨 직장을 얘기를 안 하고 말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지우 씨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가 좀 개선이 되려면은 남자들이 혹은 뭐 남자 여자 관계없이 어떤 거를 조금 더 알아야 되나? 그러니까 남자들이 뭘 좀 알면은 여기에 눈을 뜨고 그럴 수 있겠구나. 약간 제 질문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너무 어떻게 하면은 더 개선이 될 수 있을까? 네, 지우 씨가 보기에는 어떤 노력들이 기울여지면은 이 문제가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제 직장에 남성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페미니즘에 무지하다거나 폭력적이진 않거든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도 있고 정말 따뜻한 분들, 진짜 섬세하게 배려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오히려 저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남성분 중에요? 네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저처럼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지한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은 모르니까 계속 목소리를 내고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우는 아이 젖준다고 계속 목소리 내고 요구하고 그래서 저도 저랑 연대할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채식 얘기로 잠깐만 돌아가면은
지우 씨가 옛날에 저한테 직장 내에서 있었던 사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친구분 중 한 명이 계속 채식을 가지고 태클을 건다. 막 아,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네, 채식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잖아요. 네네. 그냥 되게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네, 채식에 대해서. 대부분 직장에선 그래요. 그래요? 네, 이제 채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지우 씨가 잘 얘기를 해서 몇 명은 실제로 좀 채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뭐예요? 지우 씨만의. 저는 그냥 무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무시? 네, 왜냐면 거기에 대고 어떻게 뭐 대처하거나 설명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싸우겠다고 해봤자 이게 아예 그 육식이나 채식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대화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처음에 채식을 지금도 시작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처음에 이제 막 한 달, 두 달 했을 때 진짜 예민했거든요. 네네. 진짜 예민해가지고 저한테 고기 먹으라고 하면은 막 으르렁거리고 네. 고기 안 먹을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그냥 계속 그냥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도 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공격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그냥 슬쩍 피해가는 방법밖에는 저는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상처를 받거나 하진 않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좀 예민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냥 늘 하는 말이겠거니 하면서. 저랑 비슷한 약간. 네.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죠. 그 네. 사람이랑 저 사이에. 저도 처음에는 거의 약간 전투적으로 맞아요. 모든 대화에 약간 임했어요. 너는 내 개종의 대상이다. 맞아. 나의 오늘 목표는 너를 채식하게 만드는 거야. 약간 이 정도는 아닌데. 네가 그냥, 채식하면 지구를 구할 수 있어. 맞아. 그리고 채식에 대한 어떤 반론도 저는 용납이 안 됐어요. 처음에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근데 그때 진짜 첫 채식 시작하고 나서 한 두세 달은 되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밥을 먹을 때마다 이게 리마인드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럼 그때마다 대화가 다시 시작이 되고 그럼 그때마다 나는 또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그때 제일 간섭을 가장 많이 받는 때라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이라서. 처음에 맞아요. 사람들이 아직 적응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냥 맞아요. 쟤는 채식하는 애야 그냥 이러고. 맞아. 신경 안 쓰는. 맞아. 근데 그 약간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 주위에서도 오래 채식하신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약간 앞뒤 없이 미친 듯이 푹 빠졌다가 그것만 있는 줄 알고 세상 살다가 이제 이거 말고도 세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죠. 이거고 약간 그런 과정을 다 네. 좀 겪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조금 저도 유연하게. 네, 맞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이게 너무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채식 전도사 역할은 때려친 지 오래예요. 네. 그 누구한테도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죠. 먼저 묻는 사람. 질문하면 대답은 해줘야죠. 네. 적극적으로 쇼핑몰도 알려주고 레시피도 알려주고. 네. 채식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죠. 네. 도와주긴 하는데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그냥 터치를 안 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채식 얘기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우 씨 최근에 저한테 이별을 경험하셨다고. 네. 웃으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이별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최근이죠? 이제 뭐 한 달 돼가는 것 같아요. 한 달? 한 달이면은 마지막에 이별한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 기억이 안 나요. 한 달이면 아직 상처가 채다 아물지 못한 때인가요? 뭐 극복을 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채식이 도와줬어요. 채식 도움이 됐어요? 네. 그랬구나. 다행이네요. 그랬군요. 얼마나 사귀셨어요?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3개월 헤어져 있다가 이제 다시 만나보자 해서 만났는데 그냥 한 3주 정도 더 만났던 것 같은데 그냥 서로 이제 서로 상처만 주고 이제 진짜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되게 정말 끝이 정말 안 좋게 헤어졌어요. 싸우면서. 진짜요?
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잘 되는 경우가 저는 제 주위에서 못 봤어요. 뭐 있겠죠. 그 누군 어디엔가는. 뭐 제 친구 중에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한 커플이 있기는 한데. 아 그래요? 그런 네. 있네요. 그렇게. 저는 전에 7년 연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7년이요? 네. 근데 여러 번 헤어졌어요. 여러 번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그렇게 7년을 만났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계속 다시 만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헤어지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안 맞았으니까. 그 뭐랬지?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한 번 깨진 도자기를 네. 다시 붙인다고 그게 금이 사라지진 않는다. 뭐 그런 말이었나? 어쨌든 그렇죠. 포스트잇도 계속 뗐다 붙였다 하면은 나중에는 안 붙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과연 좋은 이별이 가능한가? 그거는 남의 의견이 좀 더 궁금했거든요. 아, 제 의견은요? 네, 좋은 이별이란 게 있을까?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웃으며 안녕 이런 게요? 아, 웃으면 안녕이 좋은 이별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우는데 울면서 안녕하는데 좋은 이별. 그러니까 그 순간 자체는 당연히 안 좋겠죠. 마음은 아프겠는데 사실 저도 이제 제 경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번 그 대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애랑 되게 좋게 헤어진 그게 좋게 헤어진 건가 싶어요. 저는 뭐냐면은 장거리를 했어요. 이제 걔는 중국에 있었고 저는 한국에 있었는데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 멀어지는 약간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여서 헤어졌는데 지금도 연락을 해요. 지금도 장문의 이메일이 왔다 가요. 그런 게 되는구나. 그리고 걔가 지금은 이제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살고 있는데 뉴욕에 제가 갈 일이 있으면 걔한테 연락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뭐 밥도 먹고. 그리고 저는 정말로 약간 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되게 괜찮은 애였고 저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줬고 물론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사귀면서 2년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헤어지는 그 순간은 저희는 이제 장거리니까 스카이프로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스카이프 상으로 웃진 않았죠. 미소를 띠진 않았어요, 얼굴에. 훌쩍훌쩍? 그렇죠. 이제 코 킁킁거리면서. 또르르. 야, 그래. 근데 그때 저는 그 대화가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약간 그래 우리 뭐 그래도 2년 동안 좋았잖아. 나 너 만나서 진짜 난 좋았다고 많이 싸웠지만 약간 이런 얘기가 오갔거든요. 그 대화하는 동안 넌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서로 막 덕담하고 서로 막 칭찬해주고 다음에 또 뭐 연이 되면은 또 어디서 보겠지 약간 이러면서 대화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아무튼 그 애를 생각하면은 되게 저는 좋은 감정 근데 원래 사람이 이제 과거를 회상할 때는 약간 좋은 기억밖에 안 남잖아요. 약간 선택적으로 미화되는 게 있죠. 네, 미화되는 게 없잖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전제를 깔고 그 걔랑 했던 연애를 생각하면 거의 좋은 기억밖에 없긴 해요. 싸운 것도 되게 당연히 기억이 나긴 하는데 왜냐면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친구여서 저랑 이제 안 맞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가장 많이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장단점이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저는 좋은 이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상처 없이. 상처를 안 받았나요? 그 이별 과정에서? 상처를 안 받았나? 글쎄요. 상처를 딱히 받은 것 같진 않아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는 항상 끝에 절대 다시는 만나지 말자 우리 이러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러면서 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물론 헤어진 이후에 뭐 친구가 된다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친구로 남는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냥 예전에 잠깐 만났던 친구인데 마음이 사라져서 이제 마음이 사라졌는데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연애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의무감은 있잖아요. 뭐 주기적으로 만나야 되고 이런 어떤 감정을 교류해야 되고 근데 이제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걸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먼저 한번 그냥 찾아가서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네. 근데 저는 그게 제가 해본 가장 좋은 이별인데 이제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마음도 이제 사라진 상태였고 헤어지자고 제가 말한 거고 그런데 그냥
그래도 마음은 사라졌지만 이게 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이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마음이 없다고 해도 이 친구를 다시 안 본다는 게 되게 슬프더라고요. 슬프고 그리고 그 친구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웃으면서 어떻게 이별을 하지? 관계를 시작하는 건 쉽더라고요, 보통. 시작하는 건 쉬운데 끝맺는 게 저는 늘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저 젠가 진짜 잘 쌌거든요. 젠가요? 네. 근데 진짜 못 빼요. 약간 제 연애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젠가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로 가나 했는데 되게 좋은 비유였네요.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친구랑 젠가 쌓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 났어요. 친구라고 할게요. 친구인데 자칭 이별 전문가거든요. 그 친구는 관계를 처음 시작은 잘 못하지만 끝 마무리를 정말 잘한다고 그냥 본인이 자칭해서 난 이별 전문가야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는 젠가를 잘 못 쌓아요. 못 쌓는데 진짜 잘 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애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죠. 재밌네요. 근데 그 얘기하니까 저는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떤 말을 한번 했냐면은 너가 친구로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랑 연애를 할 거야? 약간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대사는 지금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지금 바로 번역을 했는데 제대로 번역이 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연애를 할 정도로 마음이 있는 사람이랑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친구로 지낼 수 없다? 그러니까 연애를 한 사이면은 네. 되게 뭐 짧게 했든 길게 했든 그 시간만큼 되게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고 일반화를 하자면 시간을 많이 보냈을 거고 많은 대화를 나눴을 거고 뭐 육체적으로도 교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를 잘 알 거고 근데 그런 경험을 공유한 사람이 세상에 우리 살면서 몇 명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소중한 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그 연을 너와의 이제 연애라는 그 관계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너라는 사람을 내 인생에서 싹 지우는 것도 저는 좀 웃기다는 생각을 들긴 해요. 저 웃긴 사람. 근데 그게 물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사귀었던 여자애들이랑 다 연락을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네네네. 그중에 아까 말했던 그 한 명 빼고는 다 지우 씨랑 똑같아요. 그냥 연락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아예 남이에요. 그 사람은 내 인생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모르겠어요. 조금 한편으로는 되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은 그 시간만큼은 아예 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인데 그쵸. 그 시간이 끝나니까 남이 됐어. 남도 아니야 심지어. 그냥 남보다 못한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기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저는 이별을 하면 늘 방에서 그 사람이 이제 뭐 줬던 편지라던가 사진이라던가 뭐 이런 거 싹 다 버리거든요. 선물 받았던 거라던가. 저도 버려요. 생각해보니까 굳이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근데 보면 자꾸 생각나니까.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네. 약간 추억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네. 그때 되면 이제 사실 편지를 다시 봐도 막 예전에 방 청소하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 몇 년 전에 받았던 편지 이런 것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씁쓸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 완전 그냥 남이 됐네 이러면서 너무 처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있을 때 잘해라. 연애를 하지 말자?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연애라는 게 네. 연애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어쨌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게 되게 귀한 거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고 그거를 아예 그 마무리가 두려워서 시작을 안 하는 거는 글쎄요. 근데 헤어지는 건 힘들죠. 저는 근데 네. 혼자 지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혼자 지내는 거 너무 재밌어요. 엄청 좋죠.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내가 하고 세상. 싶을 때 내가 하고 네. 싶은 곳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지우 씨는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은 연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연애는 이거다. 예전에는 황경신 작가님의 천년 동안이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천년 살 집을 목수가 지으려면 이제 천년 산 나무를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나무가 이제 뭐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러겠죠. 천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휘어짐을 따라서 나무를 깎아서 집을 만들어야지 그 집이 천년을 갈 수가 있대요. 그 휘어짐이나 굴곡을 무시하고 그냥 내 멋대로 일자로 딱 잘라서 집을 지어버리면은 집이 오래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글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래, 이런 게 사랑이고 이런 게 연애지. 나의 굴곡과 그의 굴곡을 서로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만약에 조금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잘 조정해서 맞춰 나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사랑이라는 게 정말 세상에 그 사람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신경 쓰이는 게 없고 정말 둘만이 전부인 그런 사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좀 연애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안 하는 게 좋은 거? 안 하는 게 좋은 것? 네. 그러니까 저는 남을 아까 그 비유를 드셨는데 나무의 굴곡을 따라서 그걸 지켜가면서 집을 지어야지 집이 오래 간다. 그러니까 결국 연애는 저는 그냥 그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약간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엄청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사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좋다. 누구나 똑같잖아요. 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고. 저도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주는 사람이 좋고.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자기 자신이랑 가장 닮은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건 결국 나랑 사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게 뭐가 재밌어? 나는 어차피 나인데 내가 왜 또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가는 재미. 내가 뭐 경험해보지 않은 것, 몰랐던 세상.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저도 뭐 어느 정도 가치관이나 뭐 그런 것들은 들어맞아야겠지만 나랑 자기랑. 근데 그 와중에서도 완벽하게 자기랑 모든 생각을 같이 하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테니까 약간 그 사람 나름의 그런 모서리들, 각진 곳들, 그런 것들을 그냥 좋아해주는 연습을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0개의 사랑에는 1000개의 방식이 있대요. 같아요. 그리고 지우 씨는 되게 제가 재밌다고 느꼈는 게 그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이제 그 직업을 가지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약간 대학을 굳이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약간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제 친구 중에도. 네. 그 마지막으로 팟캐스트 나온 그 고등학교 동물권 운동 관심 많은 그분도 대학을 안 갈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우 씨한테 궁금한 거는 대학이라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통과 이래를 건너뛰고 사회생활을 하는 게 어떤지, 그 경험담, 좋은 건 뭐고,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대학 생활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궁금한 게 있나 혹시 등등.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고등학교를 보통 졸업을 이제 하잖아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인가? 중학교까지 이제 보통 교육을 받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보통은, 그리고 대학을 가거나 직장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대학을 바로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회생활을 바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 바로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 다들 뭐 부럽다 그러고 아니면 이제 특히 부모님 친구들이 되게 막 많이 부러워하셨죠. 뭐 20살 때부터 벌써 안정적인 직장이 생겼네 하면서. 그런데 저는 이게 저한테 독이었던 것 같아요. 독이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대학을 갔더라도 크게 달랐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보통 대학을 정말 내가 원하는 곳이 정말 내가 원해서 가는 경우는 저는 별로 못 봤거든요. 그냥 보통 수능 성적에 맞추거나 앞으로 뭐 취직이 어느 정도 잘 되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갈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좋은 곳을 가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다면은 대학을 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바로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생각이 보통 그렇겠죠. 근데 저는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일단 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타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살게 된 거잖아요. 직장 생활이 거의 그렇잖아요. 네. 이게 저를 얼마 전까지 굉장히 많이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지금 내가 20살 때부터 이 일을 했으니까 내가 여기에 지루함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은 난 정말 여기가 싫은 건지 그러면 난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런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디에 관심을 혹은 흥미를 느끼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 없이 바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벌써 6, 7년이 흘렀고 그러니까 취업이나 대학이나 똑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살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냥 그래도 1, 2년 정도 내가 하고 싶은 거 공부해보고 싶은 거 그냥 아무거나 가능하다면 해본 다음에 그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1년이어도 제 생각에는 왠지 충분할 것 같고 세상엔 재밌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바로 돈 벌어야 되거나 공부해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너무 그냥 사회가 그렇죠.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를 탓해야 될까? 아니면 그 누구의 탓도 아닌 걸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걸까요? 왜 그렇죠? 근데 저도 그 지우 씨 말에 약간 동의하는 부분은 저한테 지금 돌아가라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고등학교 막 졸업한 양일수로 돌아가라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일단 대학을 바로 가지 않고 그렇다고 대학을 안 갈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1, 2년은 그냥 뭐 여러 가지를 그냥 해보고 싶어요. 그냥 제 스스로를 여기에도 던져보고 저기에도 던져보고 그러면서 뭐 짧게는 몇 달씩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러면서 그냥 오롯이 그냥 나라는 이 인간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약간 내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약간 그거를 그냥 연구하는 시간을 오롯이 한 1, 2년 가지고 난 다음에 뭐든지 하면은 뭐 대학을 간다거나 뭐 아니면 뭐 대학을 안 가고 바로 기술을 배워서 취직을 한다거나 등등등등.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진짜 그냥 내가 누군지를 조금 그 고민을 해보고 그걸 약간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을 먼저 가지지 않을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그 과정을 지금 조금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계세요? 네, 너무 좋아요. 좋으세요? 네. 지금 소설 아직도 쓰세요? 그거는 완성을 못 시켰습니다. 장마에 영감을 받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장마가 끝났잖아요. 영감이 사라졌어요? 네.
제가 최근에 그 읽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영감 얘기하셔서 생각나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그 영국의 극작가 중에 서머셋 mom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저도 그 사람 책은 한 번도 알고 왔어요. 근데 고전 책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글을 어떻게 쓰냐고 물었나 봐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영감이 올 때만 씁니다. 다행히도 저는 아침 9시 정각에 항상 영감이 오더군요.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매일 약간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해서 네. 이제 의자에 앉아서 펜을 집어들었던 거죠. 또 비슷한 맥락의 또 다른 말 중에 아마추어들은 영감을 기다리지만 프로는 출근을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우 씨를 막 겨냥하고 말한 말은 아니고 그냥 영감 얘기해서 그 최근에 제가 그 책을 읽어가지고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재밌는 일은 많아요. 아 근데 소설 궁금한데요? 나중에 다 쓰면은 네. 책으로 완성을 시킬 계획은 있어요? 해야죠. 책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 요즘에 또 재밌는 거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 요즘 음악 학원에 다니면서 보컬 배우고 있고 진짜요? 네. 그리고 피아노를 독학하고 있어요. 와 재밌게 사네요. 너무 재밌어요. 보컬 처음에 배울 때 막 좀 짜증난 거 많이 시키지 않아요? 저도 보컬 한 3달 다녀봤는데 네. 시키는데 네. 그렇게 많이는 안 시키더라고요. 진짜요? 네, 저는 아이우에어 이런 거 안 시켜요?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이렇게 연구개를 여는 방법 이런 거 배우고. 근데 저는 그게 막 이런 거 좀 그냥 앞에서 보면 웃기긴 한데 저는 진짜로 배워보고 싶었던 거고 해보고 싶었던 거라서 뭘 시켜도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다 너무 재밌고 좋네요. 옛날에는 길 가면서 노래 부르는 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길 가면서 계속 한 번씩 불러보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서. 좋네요. 그러면은 아까 그 대학 가는 거랑 취직하는 거 그 얘기 잠깐만 돌아가서 네. 지우 씨가 이제 대학을 건너뛰고 바로 직장을 가진 그 루트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진짜 많죠. 요즘.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배로서 약간 그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거창하게 말하면 조언 아니면은 이 정도 생각은 하고 결정을 해라 약간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남한테 막 조언을 해도 될까요? 지우 씨 생각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냥 남들의 기준에 그렇게 맞춰서 안정적인 직장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가지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자신이 뭘 할 때 행복한 사람인지 먼저 알고 결정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직장 들어가서 힘들어도 극복할 수 있겠죠?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힘들 때 어떻게 이걸 해소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술 먹고 그냥 친구 만나서 놀고 근데 그래도 이게 뭔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해소되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먼저 행복한 게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직장 생활 6, 7년 한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뭐 재밌는 아르바이트들이 제 눈에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차라리 돈이 필요하다면 재밌는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고 저 예전에 에버랜드 그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거요? 아쉽지만 여기까지. 좀 한번 보여주시나요? 저 그런 거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못 해본 게 계속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런 거 뭐 재밌는 거 다 해보고 그리고
그냥 취직이 나는 제일 좋아 이러면은 그냥 그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도 나이 어린데. 맞아요. 알겠습니다. 지우 씨랑 좀 다뤄보고 싶은 주제들은 다 찍은 것 같은데 네, 팟캐의 이제 마지막 코너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그 단문장답이라는 코너인데 네, 제가 짧은 질문을 하면은 지우 씨는 네. 그냥 뭐 짧게 해도 되고 길게 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그 질문에 답을 하시면 돼요. 지우 씨의 최애식 식당 혹은 카페. 저는 거기 좋아해요. 강남역에 에덴 식당 있잖아요. 거기 좋죠. 네, 거기 산나물 정식 제일 좋아해요. 거기다가 거기 그 버섯. 네, 청국장이랑 네. 되게 맛있더라고요. 버섯 강정 드셔보셨어요? 거기서? 아니요. 맛있어요. 그 산나물 정식 말고 그것보다 한 단계 위에 특 산나물 정식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있는데 그건 튀김 들어가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채식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기름기 별로 없는 것만 먹게 돼서 그런지 요즘은 튀김 먹으면 속이 안 좋아서 아 진짜요? 그래서 늘 산나물 정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고 이제 거기에 고기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나 선배 후배들을 데려가도 너무 건강하고 맛있다고 좋아해요. 거기 저도 몇 번 갔었는데 맛있죠. 네. 강남역의 에덴 식당?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우 씨가 최근이라는 제한을 둬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인생 통틀어서 해도 되고 네. 가장 좋아하는 책 혹은 영화 아니면 둘 다. 저는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을 제가 왜냐면 제일 좋아하는 게 늘 바뀌어가지고 지금이요? 9월 30일에 제일 좋아하는 책. 저 최근에 읽은 책이 저한테는 늘 제일 좋아하는 책이 되는데 그 사랑한다면 왜라는 책이에요. 그게 네, 누구 책이죠? 백은덕 씨랑 김종민 씨인가? 작가가 두 분이신데 부부예요. 부부고 네. 원래는 브런치에서 연재를 하시다가 네. 책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두 분이 원래 사실은 두 분 다 비혼주의자셨어요. 네. 그런데 그 두 분이 만나서 이 사람이면은 같이 살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한국의 결혼 생활은 아니고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뭐 며느리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 것부터 시어머니라는 말도 안 쓰고 뭐 그 고향 지역명하고 뭐 수원이면 수원어머니 이런 식으로 부르는 식으로 그냥 되게 사소한 것부터 이제 서로 투쟁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가는 내용인데 저는 그 책을 읽고 너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원래 나는 그냥 결혼이 싫어 나는 결혼을 안 할 거야 라고 그냥 입버릇처럼 늘 말했는데 네. 확고하게 비혼주의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이 보통 결혼 앞둔 사람들이 이렇게 예비 배우자랑 같이 나눠서 읽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뭐 사랑하시는 중이라면 그 책을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이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누구에게나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 왜? 네, 친구가 빌려줬었는데 네. 제가 책을 원래 전자책으로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책을 지금 사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제대로 읽으려고. 그렇군요. 재밌겠네요. 약간 네. 결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게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약간 기차 안에서 읽고 싶은데요, 그 책을. 좋아요. 금방 읽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비오네지가 확고해진 게 결혼은 이래서 못하겠어가 아니라 음. 나는 이렇게 투쟁할 자신이 없어. 이렇게 싸우면서까지는 못하겠어. 그래서 확고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까 살짝 짚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그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치면 지우 씨는 언제로 돌아가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다르게 할 것 같다 그런 게 있나요? 예전에는 고등학교 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20살? 20살이어도 20살이면은 그 취직을 하시고 1, 2년 후인가요? 네. 네. 그때부터 그 조건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가는 거죠. 당연하죠. 그때부터 투쟁해야죠. 무슨 투쟁을 하실 건가요? 이런 것들이 불편합니다라고 예전에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돌아간다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이랑 그때랑 성격이 되게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착하고 순하고 애교 있고 귀엽고 막 이렇게 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어쨌든 저한테 되게 제 인생에 좋게 기억되지가 않아요. 그냥 그때 왜 그랬을까 싶어서 다시 돌아가면은 그냥 정말 저답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군요. 멋있네요. 알겠습니다. 지우 씨가 책에서 읽었거나 네. 누구한테 들었거나 네. 아니면은 조언 중에 지우 씨가 좀 가장 실천을 잘하고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자기계발서 안 읽는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서 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저는 약간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네. 아까 지우 씨가 사랑 얘기할 때 네. 그 나무의 그 굴곡을 지키면서 집을 짓는 게 네네네. 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이 범주에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아라 약간 노골적인 막 그런 거 말고. 네. 아까 그 말씀드린 사랑한다면 왜 나오는 부분인데 네. 거기에 이제 인용된 또 글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 작가가 아내랑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왜 헤어졌냐면 씻지 않은 컵을 싱크대 옆에 두어서. 웃기죠? 근데 오늘 제 행동을 반성하게 되는 어쨌든. 근데 이게 그 작가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이런 걸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 아내 입장에서는 매번 늘 그래왔기 때문에 조금씩 혼자 이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그러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점점 마음을 닫아가고 이별을 해갔을 텐데 생각해보면 이게 연인뿐만이 아니라 친구, 가족, 연인 다 마음이 다치는 게 어떤 큰 사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사소한 거에서 그냥 나를 이해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냥 애초에 이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행동에 상대방은 조금씩 이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렇군요. 사소한 행동. 마지막으로 지우 씨가 너 채식 왜 해라는 질문을 받아요. 네. 질문실에 지우 씨가 네.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이 관심이 있다고 쳐요. 나 진짜 다 듣고 싶어. 그랬을 때 지우 씨의 레파토리 2박 3일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1분짜리로 해주세요. 저는 근데 처음에는 정말 그냥 단순히 동물이 불쌍하고 내가 이 동물을 살생할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권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채식을 하면서 채식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다큐멘터리라던가 영화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환경 문제랑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또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있어서도 내가 직접 가하지는 않지만 이게 폭력들이 다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제 밥상 안에. 그래서 채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폭력들이 스며들어 있다. 네. 되게 좋은 문장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우씨 팟캐스트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거. 진짜요? 네, 재밌어요. 재밌죠? 네. 이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냥 저는 약간 이게 좀 되게 재밌는 게 네. 한 사람이랑 이렇게 아무런 방해 없이 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꽤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 그쵸. 요즘에는 다 이제 엄지로 대화를 하고 그것도 약간 토막토막 네. 짧게 하고 맞아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저는 가족이랑도 제 친구 중에 그게 귀찮아서 매일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일수 씨도 그랬었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음성 메시지가 오히려 약간 좀 들었을 때 정감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네, 좋은데 네. 이어폰이 없는 상황에서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곤란해요. 그리고 네, 맞아요. 맞죠. 그건 그렇죠. 어쨌든 네, 저는 즐거웠고요. 저도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거 엔딩 어떻게 하냐면은 네. 혹시 아세요? 그때 저번에 장지은 씨 나왔을 때 보니까 트라더 비트 뭐 이거였나?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네. 네, 그냥 지우 씨 스타일대로 제가 드랍더 하면은 지우 씨가 비트 해주시면 돼요. 연습 없이 바로. 네. 근데 네. 요즘에 보컬 레슨 듣고 계시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목 푸시나요? 오케이. 네, 지우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랍더 빛!